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2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. 미국은 휴장했었고요. 그리고 유럽은 미국이 휴장하니까 그냥 혼조한 모습 보였습니다. 오늘 아시아 증시도 그냥 각자 제 갈 길 갔습니다. 뭐 어떤 시장 전반적으로 뭐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고 그런 뭐 이런 그런 일은 있지 않았고 그냥 제 각각 조용히 뭐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주식시장의 큰 상승세는 똑같죠, 그죠? 주식시장 우상향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 좋고 특히 미국은 신고가 랠리 중이고 일본도 매우 좋고 유럽은 신고가 랠리 중이지만 탄력이 좀 떨어져서 아쉽고 뭐 이런 상황이죠. 미국도 사실 탄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고 이래요. 일본이 가장 강한 것 같긴 합니다. 단기적으로 봐서는요. 아무튼 뭐 세계 증시 강하다. 또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다. 달러도 좀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.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긴 합니다. 여기서 특별히 변화가 없죠. 지난주에 물가지표가 발표됐던 것이 조금 좀 부담이 돼서 증시의 상승 탄력이 둔화된 게 있긴 있고 얘네가 금리의 상승 탄력과 달러의 상승 탄력을 조금 좀 더 탄력적으로 금리와 달러가 오르게 되긴 했었죠. 저 물가지표 때문에요. 근데 아직까지 뭐 특별한 뭐 이런 건 없습니다. 이번 주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면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죠.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전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적 발표가 지금 실적 좋은 실적을 미리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하여튼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뭐 전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사실 좀 그 애매한 뭐 그런 때입니다. 애매한 그런 때. 물론 뭐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들이 좀 둔화가 돼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 추세 중에 더 올라갈 수 있긴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지난번부터 올라왔던 뭐 그런 누적된 상승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상승이 둔화되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편안하게 여기서 주식을 따라 사기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습니다. 좀 큰 조정이 나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더 주식을 뭐 살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좀 단기적인 아니면 혹은 중기적인 그런 상승, 누적된 상승 피로감이 있어서 함부로 주식을 사기에도 조금 부담스럽고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물가지표도 좀 부담스럽고 어쨌든 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. 하방 베팅은 할 수 없죠. 상승 추세 잘 진행 중이고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나 이런 걸 붕괴시키지도 않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의미 있게 아래쪽으로 좀 뭐 하락할 거다라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 중입니다. 전반적인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들 쭉 드려봤고 오늘 뭐 이슈가 한 가지 있긴 있었습니다. 오늘 장중에요. 중국에서 LPR 금리를 인하했습니다. LPR 1년 금리가 있고 5년 금리가 있는데 1년 금리는 이제 동결을 했고 5년 금리가 25bp를 인하했어요.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인하 폭이 컸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한 부양책을 내놨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. 시장의 예상보다 강한 부양책이니까 뭐 이 정도면 시장에서 일단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해도 호재인 거고 일단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호재라고 일단 그에 맞게 반응을 했고요. 증시 올랐으니까 호재로 인식했다는 거겠죠, 그죠? 예.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인민은행이나 중국 정부의 좀 공격적인 부양책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매번 금리 인하나 어떤 부양책 내놓는 게 전반적으로 다 기대에 좀 그 기대보다 조금 못 미쳤잖아요. 대부분 좀 좀 미지근하게 그렇게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놨었죠. 그래서 항상 부양책 내놓으면은 부양책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좀 강하게 인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은 제 생각에 시장의 일단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증시도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해서는 이게 최근 이제 설 연휴 전부터 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. 단기적으로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나름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요. 저는 일단 이런 금리 인하가 일단 증시에 좀 큰 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중국 증시는 오래전부터 하락 추세로 길게 많이 빠졌고 조금 좀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지금 어떤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렇게 강하게 부양책을 쓰는 거는 저는 증시에 굉장한 호재라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고요. 단지 이제 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좀 급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중국 상해 종합인데 단기적인 반등이 좀 제법 가팔랐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자리에서 LPR 금리 50bp 그 LPR 금리를 25bp 인하를 한 것은
어느 정도 사실 좀 시장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은 좀 있긴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.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 부근은 어떤 중요한 자리입니다. 여기가 어떤 매물대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무거운 저항이에요. 무거운 저항인데 뭐 물론 호재가 나온 건 맞는데, 근데 이제 호재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많이 올랐던 게 있고 여기 저항 부근이다 보니까 상승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일단 호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밑에서 나온 게 아니고 여기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. 근데 지금 어쨌든 세계 증시 분위기도 좋고 어쨌든 LPR 금리 인하 이런 게 호재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증시는 지금 중장기적인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여기서 이제 뭐 갑자기 말씀드렸다시피 뭐 특별한 경제 위기 이런 것만 없으면, 깜짝 위기 이런 것만 없으면 웬만하면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이 만들어지고 중국 증시 한동안 또 잘도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. 또 뭐 몇 달 혹은 몇 년간 또 잘 상승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바닥 부근이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. 이거 월봉입니다. 근데 중국 증시 이렇게 이렇게 뭐 크게 보시면 코스피나 별다를 바가 없긴 합니다. 이래저래 박스권 있긴 합니다. 근데 지금 박스권 하단 자리에 와 있죠. 월봉상에서.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는 자리라고요. 근데 무슨 일이 안 생긴다고 장담하기가 참 그런 상황이라서 조심하긴 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. 일본 증시는 2거래일 연속으로 오늘 그냥 조용하네요. 일본 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옆으로 베베베 기어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상승 중 눌림으로 보면 되겠죠. 지난번 급등이 피로했기 때문에, 또 그리고 이 위쪽에 바로 머리 위쪽에 89년 버블 증시 당시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, 무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최근 3거래일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, 아직까지 이런 거는 뭐 상승 중 눌림으로 가볍게 봐줄 수가 있는 거고,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 하방 베팅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긴 있는데, 근데 이런 자리에서 어떤 하락의 목표치를 크게 보고 진입을 하기에는 지금 아직 시장이 너무 강하긴 강합니다.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은 약간은 있긴 있는 건데요. 근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, 이렇게 강했던 친구가 하락으로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고 뭔가 하방 베팅을 해서 좀 의미 있게 좀 수익을 내고 그러고 싶으면은 이 자리가 중장기적인 고점이라는 어떤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물론 단타 이런 걸로 어떻게 하방 베팅을 좀 할 수 있을 수 있긴 있는데, 근데 이거는 상승 중 눌림이 나온 데다가 하방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좀 별로 좀 일단 먹을 거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여기가 의미 있는 고점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. 이 자리가 충분히 뭐 한 달 뭐 이 정도, 뭐 한 달 혹은 두 달, 이렇게 뭐 몇 달 동안 오랫동안 이 자리가 이제 의미 있는 저항이다. 야, 여기는 죽어도 못 넘어가는 자리다라는 게 좀 든든하게 확인이 되면은, 그러면은 이제 어떤 뭐 추세적인 하방 베팅을 해서 조금 좀 먹을 거리가 있겠죠. 그때가 되면요. 근데 지금은 일단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 고점 정도는 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데, 뭐 그래봐야 일단 상승 중 눌림입니다. 아직까지는요. 잘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유럽 증시도 어젯밤에 이런 모습들 보였습니다. 그냥 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했으니까 아무 일 없이 그냥 조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, 하여튼 요즘에 좀 전반적으로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뭐 미국이건 뭐 유럽이건 간에 지금 일단 신고가 랠리인 건 맞는데 상승이 영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. 왜 그런지 아직까지 이유는 뭐 명확하게 알 수 없긴 없는데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고가 랠리인데 왜 약간지 우리가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저런 것들이 나중에 좀 문제가 좀 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. 하여튼 근데 지금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 보시면 돼요. 사실 이렇게 느긋하게 오르는 게 상승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딱 뭐 좀 굉장히 깝깝할 수 있지만, 이런 게 잘 올라가는, 건전하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긴 있습니다.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어요.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, 하여튼 지금 이제 화요일이죠. 오늘 밤에도 뭐 특별히 중요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 이런 건 없고, 목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기 중국 금리 인하 소식부터 해서 좀 전반적인 수박 겉핥기를 좀 쭉 해봤고요. 한국 증시는 뭐 중국의 금리 인하고 뭐고 뭐 미국이 뭐 물가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그냥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. 한국 증시는요.
그냥 오로지 투기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죠? 작년 12월쯤부터 해서 그냥 오로지 투기, 그냥 그걸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다만 이제 세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안 받진 않아요. 그죠? 뭐 특정 이슈,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다,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쩌다라고 뭐 이렇게 특정 이슈에 직접 영향을 한국 증시가 받진 않더라도 어쨌든 분위기는 어쨌든 위험 자산을 매수한다, 위험 자산에 좋은 그런 우호적인 분위기는 한국 증시도 공통적으로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분위기에 의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제 제가 영상에서 코스피는 좀 의미 있는 좀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약간 아쉬워서 일단 그냥 계속해서 포지션에 변화는 없이 그냥 계속 뭐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오늘 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해서 이 하락이 뭐 이제 다시 하락 전환으로서의 시작이다 그런 이야기는 못 합니다. 이미 어제 어떤 신호를 보였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오늘 뭐 다 되돌린 것도 아니에요. 물론 어제의 상승을 코스피가 거의 다 되돌렸지만 이 정도는 일단 뭐 급등에 대한 뭐 피로감 소화 그 정도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위기에 빠지고 싶으면 이제 이런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돼요. 근데 지금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도 오늘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오늘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코스피는 코스피는 이제 좀 추세적인 좀 어떤 뭐 상승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, 거기에서 일단 뭐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오늘 전일 상승을 거의 되돌려 버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앞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. 아직까지 뭐 상승 눌림입니다. 뭐 물론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투자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이 알고 보니 뭐 하락 추세의 시작이고 그럴 수 있긴 있는데요. 근데 아무튼 뭐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은 아직까지는 안 되긴 합니다. 지금은 이미 어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, 그러니까 어제 애초에 이런 양봉이 등장했어서는 안 될 거였어요. 그러니까 하락하고 싶으면 어제 저런 양봉이 등장했어서는 안 됐었는데, 아예 저런 상승을 해서는 안 됐었죠. 근데 일단 이런 양봉이 등장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, 훨씬 더 확인을 좀 많이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. 여기서 하락 전환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기준이 강화돼야 된다고요. 왜냐하면 어쨌든 이 장대 양봉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.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. 네, 일단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. 그냥 상승 중 일단 눌림이긴 합니다. 물론 이렇게 쌍고점 가능성이 있긴 있으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뭐 베팅을 하겠다, 나는 뭐 하방 베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긴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,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, 예를 들면 이 2월 2일 날 급등했던 이 양봉의 종가 이런 자리 정도는 bunge를 좀 넉넉하게 붕괴를 시켜줘야, 그래야 이제 조금 좀 의미 있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그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강하기 때문에 이 의미 있게 하방 베팅을 큰 목표치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일단 아니게 됐습니다. 저는 일단 뭐 어쨌든 기존의 포지션 보유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뭐 계속해서 들고는 가고 있는데,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오늘의 음봉에 대해서 일단 큰 기대를 하시면은 안 됩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전일 상승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뭐 사실 엄청나게 하락이 강하고 뭐 그랬던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오늘 뭐 코스닥까지 다 빠지면서 전 시장의 분위기가 다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, 여전히 한국 증시는 정부 부양책 뭐 저평가 종목들 살려준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걸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또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죠. 오늘은 코스닥 중소형주들보다 그래도 조금 좀 코스닥에서 덩치 있는 친구들이 좀 움직인 모양입니다.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잘 올라가는 모습. 단기 고점 가능성 있었죠, 코스닥 150 지수가. 근데 이 거래일 동안 저항을 차분히 소화하면서 더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그냥 건전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. 어제 코스피가 급등했었기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하루 쉬고, 코스닥은 그동안 지난 3거래일 동안 잘 못 갔으니까 오늘 좀 달리고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면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단 어제 했던 이야기와 뭐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. 오늘 비록 코스피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특별히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.
물론 그죠? 물론 오늘의 코스피 하락이 뭐 어떤 뭐 신호일 수도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뭐 그게 뭐 하락 전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. 하여튼 분명히 오늘 하락하면서 앞으로 상승 탄력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죠. 하여튼 근데 지금 그래요.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승을 이런 상승을 끝내고 싶으면은 제 생각에 이런 게 또 지난번 작년 겨울처럼 이런 시세를 한번 보긴 봐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물론 이 주식이라는 게 뭐 꼭 이렇게 뾰족하게만 꺾이라는 부분은 없기도 합니다. 사실 여기서 둥그스름하게 꺾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. 지금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코스피가 하락을 전환을 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엄청난 이렇게 오버슈팅을 한번 보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오버슈팅이 사실 근데 나왔을 수도 있어요.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이야기는 제가 못 드리는 거고. 하여튼 그래요. 지금 상황에서 오늘의 하락처럼 이런 하락을 갖고 코스피의 이런 상승을 끝낸다. 일단 그런 건 일단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하여튼 오늘 같이 이렇게 코스피가 하락을 하면 이건 눌림시 매수. 이거는 뭐 주식을 사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봉이 나온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.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환율은 또 근데 슬금슬금 일단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슬금슬금 결국 1340원을 향해서 슬금슬금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환율은 어쨌든 올라가고 있다라고 일단 또 봐주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. 그래서 어쨌든 근데 환율은 전반적으로 좀 크게 박스권이죠. 하여튼 달러도 계속해서 그냥 뭐 들고 가고 있습니다. 달러도 들고 가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. 일단 뭐 환율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증시에 큰 영향 미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.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뭐가 좀 보여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. 미국 증시는 이제 나스닥이 지난주에 물가지표를 2번 확인했는데 둘 다 예상을 상회하면서 단기 쌍고점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. 이제 이번 주에 나스닥에 대해서 이번 주 S&P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좀 조정이 길어질 거다. 기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됐든 당분간 탄력적인 상승은 어렵다라는 걸 이제 지난주에 확인을 한 거예요. 네.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죠. 지금 상황에서 이제 조정이 좀 길어진다고 보셔야지 이게 뭐 의미 있는 고점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추세적인 하락을 생각하고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지금은 일단 좀 아니다. 지금 이런 자리들이 지금 예를 들면 뭐 나스닥 18,050이나 나스닥 18,050이나 S&P 5,050 이런 자리가 이제 좀 오랫동안 저항으로서 못 넘어가고 확인이 돼야 그래야 이제 뭐 추세적으로 뭐 하락을 베팅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지. 지금은 일단 아직까지는 이제 건전한 눌림, 상승 중 눌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금은 일단 뭐 가만히 저는 일단 뭐 지켜볼 예정입니다. 상승 탄력 떨어지고 뭐 그럴 거니 뭐 그렇다고 지금 와서 주식 사기도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. 하여튼 분명히 근데 어쨌든 상승의 타이밍을 한번 놓친 건 맞긴 맞습니다. 지난주에 그죠? 물가지표 2번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뭐 찜찜한 냄새는 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크게 뭐 위기에 빠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. 하여튼 그 조금 좀 하여튼 뭐 조금 평상시와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좋은 시간 보내시고 뭐 일단 뭐 잘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지금 나만 마음 급해가지고 내가 그 시장에 기회도 안 줬는데 내 맘대로 막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뭐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고기가 물어야 뭘 채든가 뭐 리를 감던가 할 거 아니에요. 물고기가 물어야 되는데 뭐 물질 않으니 어쩔 수 없죠. 뭐 시간만 낚는 수밖에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참 이번 주에 금리도 앞으로 조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금리가 올라갈 거면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. 지난주에 금리는 저항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그죠? 그런 점들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년 금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해서 어떤 저항을 얼추 다 소화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승하고 싶으면 이번 주에는 상승이 좀 자연스러운 그런 때입니다. 오늘 밤에 국채 입찰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. 그런 걸 재료로 해서 얘가 올라가면은 증시에 좀 악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다.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